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입니다. 너무 네. 예뻐요, 표지가. 네. 그쵸? 무려 박가을님께서 초판본을 선물해 주셔서 예.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제주에 있는 서점에 제가 직접 문의를 하여서 아하. 2권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 스토너가 교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단체 채팅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 스토너 2로 자네 지금 날 놀리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너무 심취해가지고. 어렸을 때 왜 레슬링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막 괜히 네. 침대에서 막 아. 동생 던지고 막. 오케이. 예. 자, 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제 뭐랄까 첫 영미 소설을 다루게 됐어요. 그렇죠. 저희가 책임마시에서 외국인 저자의 책을 읽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성원 씨도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하셨는데 소설이에요. 그 다른 분들도 진짜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음. 약간 저는 그러면 좀 반감을 가지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네. 이 스토너에 대해서 네네.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재미없을 하고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이거 이상 재밌는 소설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건 볼 때. 아닐 것 같아요. 재미라는 게 막 아, 흥미진진하고 웃긴 거 말고. 뭐 어떤 스토리에 몰입이 되고 이런 재미보다 네. 깊은 재미, 그쵸. 단편 영화의 잔잔한 재미 이런 것들, 맞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는 네. 여운. 여운이 남는 소설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럼 일단 존 윌리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옛날 분이에요. 그렇죠? 1922년, 100년 전에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존 텍사스. 윌리엄스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서 신문사와 방송국 등에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대학에서 30년 동안 문학과 문예 창작을 가르쳤던 교육자였습니다. 스토너는 윌리엄스의 세 번째 소설이었는데요. 미주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에 그 기억을 살려서 이 소설에서도 미주리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스토너라는 교수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대학도 갔고 네네네. 교수로 살아왔던 삶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이 출간 당시인 1965년에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13년 거의 한 50년이 지난 이후에야 영국 최대의 체인 서점인 워터스톤에서 올해의 책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서 거의 역주행하듯이 이제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평단의 평가도 이제 다시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존 윌리엄스는 사망한 지 20년 후에 그렇게 영광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소설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초반부터 아주 잠잠하고 조용하면서 약간 스포일러가 나와요. 그쵸. 네. 아, 우리의 주인공은 굉장히 평범하게 살다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버리는데 이 소설이 되게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스토너가 농사가 아닌 공부를 택하는 장면, 뭐 이디스와 결혼하는 장면, 뭐 학생과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막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잘 없고 한 사람의 삶이 그냥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가는 되게 잔잔한 소설인데 평범한 사람 스토너의 삶을 짧게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그야말로 뭐 직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그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죠. 대학 교수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 사람이 이뤘던 학문적 성취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오는 뭐 동료 교수들이나 제자들의 선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수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일 텐데 윌리엄 스토너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내용이죠. 막 엄청 이름을 남긴 교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교수로서 열정과 역량은 있었던 분 같아요. 그쵸. 상당히 열정적으로 임했고 좋아했고 예, 그 또- 일을 사랑했죠. 맞아, 이 교수를 막 따르는 학생들도 있었고 예. 이런 윌리엄 스토너가 어떻게 해서 영문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그의 삶을 초반부터 한번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스토너는 일단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님은 없는 형편이지만 스토너를 대학교의 농업학과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그 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졸업하고 이제 돌아와서 가업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보낸 거죠. 이 스토너가 대학에서 영문학개론 수업을 듣고 영문학과 사랑에 빠져버린 맞아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애처 슬론이라는 당시 영문학과의 그 교수가 이 스토너에게 모르겠나? 자네는 교수가 되어서 학문을 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일 때 선생님이나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큰 커요. 영향을 끼쳐요. 진짜 커요. 진짜로. 뭐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가장 큰 칭찬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칭찬이요? 수정아, 저는 너는 똑똑했단 뭐 말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말이요. 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었다. 어떻게 너무 재수 없을까? 괜찮아. 아니 이미 뭐 충분히. 초등학생 때 이제 막 네. 글을 쓰면 정말요? 진짜 초등학교 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씨가 아니라 글을? 야, 막 엄청나네. 독후 과목 같은 거 내고 이러잖아요. 야, 네네. 그러면 네. 대학생들처럼 잘 쓴다고. 오. 이거 약간 편집하고. 또 있어요 다른 거? 아니 그거 말고.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민법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아니요. 민법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의 그 민법 교수님이 진짜 F 폭격기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성적을 짜게 주는 분이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런 분에게 A 아니, 플러스를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B를 받은 거야. B. 워낙에 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던 수업이어가지고 C 안 받았으면 정말 잘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고 법을 공부할 줄 알았어. 법학도가 될 뻔했군요. 이전공으로 법을 했죠. 정말 나중에 안 그럼 나는 진짜 법할 머리가 아니다. 이 부분으로 써주시길. 아까 그 얘기를. 아니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알아서 재수없게 잘 편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스토너가 대학 졸업식에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자기는 농사를 지으러 돌아가지 않고 대학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토너가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이 소설에서 진짜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그쵸. 그 결단. 용기.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널 이곳에 보내는 것이 나로서는 널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어머니랑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압니다. 진짜 너무 사극 같은데. 압니다 어르신.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스토너가 말했다. 더 이상 부모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올여름에 돌아가서 한동안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에 꼭 여기 남아서 공부를 해야겠거든. 그렇게 해야지. 내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 어머니는 그의 정면에 있었지만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눈을 꾹 감고 무겁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 쥔 손은 양뺨을 누르고 있었다. 스토너는 어머니가 소리 없이 마음 깊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좀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라 어색해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네. 이 부모님의 어떤 실망감이 너무 느껴져서 사실. 네.
이 쓸쓸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이 장면을 이렇게 막 극적으로 연출하지도 않고 부모님도 굉장히 담담하게 슬프지만 담담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스토너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또 대학 졸업식 아마 그 즈음이었잖아요. 졸업식에 그쵸, 이제 대학 졸업을, 부모가 시골에서 분빌이라는 올라오신 막 거죠. 진짜 황무지 같은 막 음. 흙먼지가 마차가 다니고 막 맞아요. 그런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대학 졸업한다고 졸업한다고 이제 두 분이 검게 그을린 주름이 툭 패인 얼굴로 뭔가 도시에 있는 대학에 딱 가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그쵸. 내가 그 말이 떨어졌을까 싶어. 그 말이 나왔을까? 음. 특히나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음. 저는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을까. 음. 이것도 되게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열정이자 비범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스토너를 가리켜서 뭐 인생에 실패하고 권태롭게 살았던 한 인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쵸. 또 비범함을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문제 장면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디스와의 네. 결혼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쵸. 스토너가. 예. 스토너가 한 사교 모임에서 이디스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 다음 5장에서부터 이 결혼은 실패였다라고 소설이 되어 있어요. 예. 먼저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가 애정을 담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면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내면으로 숨어 들어가 아무 말 없이 견디기만 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전보다 한층 더 힘들게 새로운 한계까지 자신을 혹사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침대를 쓰는 것만은 고집스럽게 그만두지 않았다. 뭐랄까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정말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다는 게 역력히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왜 이혼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결혼 생활을 죽을 때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소설이 50년도 전에 쓰인 만큼 어느 정도 보수적인 사회였을 거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스토너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혼의 가능성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디스 입장에서도 왜 그러면 저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스토너랑 살지? 너무 답답한 결혼 생활인데 그 당시에 그런 결혼 생활들이 너무 일반적이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남자는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고 평범했던 거죠. 맞아요. 일반적인 삶이라는 다 그렇게 게 살고. 사실 옛날의 사람들은 그런 게 그렇게 자기 삶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을 수도 그쵸. 있는 결혼하는 거거든요. 날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본 그렇죠. 얘기, 뭐 우리 그런 할머니들의 경우 얘기. 굉장히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주어진 대로 견뎌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이 스토너가 굉장히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결혼 생활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저희 옛날에 교수님도 매일매일 막 가슴 터질 것 같이 사랑하고 그럼 심장마비 이러면 걸려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래요. 사람이. 예. 그냥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을 때는 굉장히 담담해지면서도 서로에 대한 의리와 우정으로서 관계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때도 오는 거다. 근데 그게 저도 한때는 좀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네네. 아, 사랑이라는 애정, 열정이 완전히 끝난 상태? 뭔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어떤 서로 잠잠하면서 오는 끈끈한 애정 같은 거, 사랑 초반의 설렘 못지않은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너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불행들이 엄습합니다. 네, 대학원 수업에서 만났던 워커라는 학생이 예. 완전 이상한 애를 사이코패스 만나는 같아요. 그쵸. 근데 걔 때문에 동료 교수였던 로맥스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로맥스와 멀어진 것 때문에 그 뒤늦게 찾아온 찐 사랑 캐서린 드리스콜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이 둘이 헤어지는 장면도 되게 좀 좋았는데 너무 쿨하게 헤어지잖아요.
너랑 나랑 도망가서 살면 살 수 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랑 내가 싸워온 게 뭐가 되냐. 나도 강다리 설 수 없게 되고 너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런 공부들이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또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이제 그냥 살잖아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그러다가 이제 그 드리스콜이 책을 냈던 거, 쓴 책이 거를 이제 스토너한테 도착을 되죠. 해요. 그때 그 책을 열어보면서 맨 앞면에 윌리엄 스토너니까 WS에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책을 열면서 손가락 관절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들었다 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맞아요. 그 몸은 노인이 됐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그쵸. 그런 상태. 이 소설에서 이제 압권을 아까 이제 초반부에 학자의 길로 가기로 한 그 장면을 네네. 꼽으셨는데 수정 씨는 저는 늙은 이후에 그러니까 노년의 노교수가 된 이후의 스토너의 삶을 묘사한 작품이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초연한 상태.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그 아내도 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게 되고 로맥스 자기를 맞아요. 시기 질투하고 괴롭게 했던 그 교수도 좀 품게 되고 음. 그 경지에 이른 상태가 우리 인간이 좀 도전해야 되는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했었고 저는 이런 스토너의 불행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좀 그렇게 쓰인 것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불행들이 그리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뭐 동료와 싸우고 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거나 자식이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일은 사실 나한테만 일어나는 뭐 불행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뭔가 스토너의 삶이 약간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스토너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스토너를 읽고 생각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문장이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평범하고 적당한 인생, 평균에 가까운 인생을 산다는 게 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절대로 소박한 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그래서 모순적이지만 나는 나를 평범하게 사는 데에 성공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작가님 너무 반응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공감하면서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수정 씨의 문장들을.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한지를 진짜로 저는 요즘 정말 더 절실히 느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아이를 재우고 나서 네. 오늘도 이 순간을 맞이하려고 육퇴. 얼마나 하루 종일 어, 나와 아내가 고생했나를 그쵸. 헤아려 보면 진짜 매일매일이 기적 같고 이런 보통의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약간은 그 인생에 좀 중년에 접어든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맞습니다.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내 인생에 이제 뭐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장면 말 나와요. 넌 인생에서 뭘 기대했냐? 너는 무엇을 기대했니? 자문하잖아요, 마지막에. 난 내 인생에서 내가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살아왔나? 근데 이 질문을 너무 늦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에 꾸준히 내가 지금 이 일을 뭐 때문에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참 자문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삶이 그렇게 항상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네. 이 소설은 그 뭐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독립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취향 저격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잔잔하고 가을에 잘 어울리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중년이 사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인생 계절로 가을이잖아요. 저는 왜 아직 중년 아닌데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좋았는지 가까워지고 좋은지. 있다는 증거. 오늘 되게 옷도 가을처럼 입고 오늘 오셨어. 일부러 스토너 교수 정말요? 얘기해서 그 대학원생 핏으로 아하. 약간 그 영문학과 느낌으로 대학원생은 이렇게 멀쑥하게 다니지 않습니다. 멀쑥한가요? 자, 오늘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